안녕하세요, 아울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했을 때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대항력은 한번 생겼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도 안 되고, 기존의 전입신고를 뺏어도 안 됩니다.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사도 못 가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해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리고 법원은 집행명령을 통해서 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세입자는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계약의 종료나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종료로 합의를 한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해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임차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냐? 무언가 건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돼요. 또 등기가 안 된 건물도 일부의 경우는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먼저 받고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단 집주인이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이 해줘야 돼요. 또한 분할 등기되지 않은 일부분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는 분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등기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 실제로 주택에 사용하고 있다면 등기가 가능해요. 주택이 아닌 거라도 실제로 주택에 살고 있다면 등기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신청할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대항력이 잃어버린 세입자도 가능합니다. 단 대항력을 잃어버린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또한 전차인, 그러니까 전대차를 받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요. 금융기관은 세입자를 대위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신청인, 피신청인, 주소, 성명을 기입하고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적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신청 취지에 어떠한 내용으로 신청했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또한 임차 보증금은 계약 시의 보증금액으로 적으면 안 되고요. 받지 못한 보증금의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별지에는 부동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 목적을 특정하려면 건축물의 도면을 첨부해야 해요. 신청의 이유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타당한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기간, 보증금의 금액, 전입신고일, 그리고 임차 주택을 점유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입해야 합니다. 날짜 순으로 자세하게 기입해야 해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란에는 신청 이유 기례제가 있어서 이러한 예시를 보고 나머지 적으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서류로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네. 주택임차차 등기명령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목록, 그리고 송달료, 정부의 수입인지와 대법원 등기 수입 증지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받게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재판은 실제로 참석을 안하고 서류상으로도 진행될 수 있어요. 변론 없이 진행되고 재판장의 결정으로 기각이나 등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 발생은 선고를 한 때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결정 내용이 집주인에게 알려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반환된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도 됩니다. 세입자가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은 기각 결정이 돼도 언제든지 항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항고는 정해진 기일이 없어요. 항고의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항고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한 효과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획득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의 인도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뺀 상황에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는 상태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가 된 순간부터 권리의 순서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전 권리관계보다는 후순위를 밀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주택에 임차한 다른 세입자는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없어요. 세 번째로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임차하게 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소액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